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CBT 전력공학 관련된 문제, 보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죠? 1회차 문제 두 번째 시간이라는 거. 1회차 시험은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한 번 시험을 봤었습니다. 이번에는 3월 달 시험 봤던 문제를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비접지식 송전선로에 있어서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됐을 경우 지락점에 흐르는 전류값은 그랬습니다. 자, 비접지식 무슨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입니다. 델타 결선 이렇게 결선이 구성되겠죠. 대지에 대해서 지락 전류가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선 델타 결선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대지가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대지 정전 용량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기선 첫 번 하나, 아이고 이렇게 가야겠죠, 그죠? 하나, 둘, 셋, 얘도 CS, 얘도 CS, 얘도 CS가 됩니다. 그러면 XC 값이 제2의 3오메가 CS분의 1 값이다. 세 개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지락 전류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지락이 발생했다. 그럼 지락이 발생하면 이때의 지락 전류가 어딜 통해서 대지 정전 용량 사이에서 흘러가는 전류 값을 보통 우리가 지락 전류라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 지락 전류 값은 결과적으로 따져보시면 Z분의 2가 될 것이고 Z는 XC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이때 XC 값은 J 3오메가 CS분의 1의 2가 되기 때문에 이때 값은 자, 이만큼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요. C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값이다 보니까 항상 영상전압보다는 90도 빠른 값이 만들어지는 진상 전류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답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다라고 체크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전력계통에서의 안정도 향상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요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 외우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요 내용들 한번 간추려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력계통에서 안정도 향상 대책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러면 안정도 향상 방법,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레이턴스를 적게 해야 되고 전압 변동을 적게 해야 될 것이고 계통의 충격을 적게 해준다. 그래서 보통 복도체 또는 다도체를 채용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진열 콘덴서를 집어넣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전체 X 값이 X에 마이너스 XC가 되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전체적인 전압 강한 값은 리턴스 값은 떨어진다. 그래서 리턴스 값을 적게 해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변정이나 변압기, 즉 L덩어리잖아요, 그렇죠? 리턴스를 감소시켜야 되는 거고 선로의 병렬 회선수를 증가시키면 리턴스 값은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전압 변동을 적게 해준다라는 거. 그다음에 중간 조상 방식을 채택한다. 즉 선로의 중간 조상기를 설치해서 전압 성선을 억제하면서 송전 능력을 더 키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간 조상 방식입니다. 이렇게 중간 조상 방식을 채택할 거고 고장 구간을 신속하게 차단을 시킨다. 즉 고속 재폐르 방식을 사용을 해서 신속하게 차단을 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고속도 계전기나 고속도 차단기를 설치한다. 소극제자 방식을 채용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통의 충격 전압을 즉 충격을 감소시킨다. 이때 뭘 사용하는 거야? 대동 저항기를 쓰거나 또는 단랍비를 크게 한다는 얘기죠. 자, 단랍비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KS는 우리가 보통 I n분의 IS가 되는 거죠. 단랍비는 IN분의 IS 요 값은 퍼센트 Z분의 100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뭐 해준다는 거 크게 해준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퍼센트 임피던스 Z가 작아진다는 거고요.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Z는 10V제곱의 PN의 Z값이 될 거니까 이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 임피던스 값을 작게 만들 것이고 임피던스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리액턴스 값을 작게 해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도를 무한다 단랍비를 크게 하면 안정도가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 방법이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 볼게요. 리액턴스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낮게 작게 한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 제페로 차단기를 설치한다. 맞는 말이죠. 고속도 AVL을 채용한다. 맞는 말입니다. 중성점 직접적지를 채용한다. 그럼 중성점 직접적지를 채용하면 이 중성점을 통해서 무슨 값이 빠져나와요? IG 값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락전류가 크게 되면 계통의 안정도가 나빠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답은 몇 번이 된다? 답은 3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 답은 3번입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겁니다. 뭐 이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죠. 자, 전선의 굵기를 선정할 때, 즉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할 때 무슨 법칙을 쓴다? 켈빈 법칙을 쓴다라는 겁니다. 이때 세 가지 항목 뭡니까? 허용 전류, 그다음에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전압 강화가 아니라 전압 강화가 되겠죠. 그렇죠?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1번은 관계 없다. 3번에 1번이 답이다라는 거.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피레기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피레기의 구비 조건. 자, 피레기 구비 조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상용 주파 전압,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이고요. 충격 방전 개시 전압 낮아야 되는 것이고, 속류 차단 능력은 우수해야 될 것이고, 제한 전압 값은 낮아야 되는 거고, 방전 내량은 커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 낮을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높을 것. 이게 틀린 거죠. 그다음에 개시 전압 낮을 것, 클 것, 제한 전압 낮을 것. 맞는 말이죠. 4번 답 몇 번이 답이다? 4번 답은 1번이 답이다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조상 설비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조상 설비 어떤 계통에서 역류를 개선시키거나 전압 강화를 보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진상 전류나 진상 역류나 지상 역류를 만들게 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SVC 정지형 무효 전력 보상 장치 또는 전력용 콘덴서, 블로리에이터는 전부 다 조상 설비가 될. 그밖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동기 조상기가 있겠죠. 얘는 계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선로 보호하는 입장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5번 답은 자동 고정 구분 개폐기는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은 2번이 됩니다. 6번 문제 볼까요? 자, 송전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송전선의 단락 및 지락 전류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때 계통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즉 단락 및 지락 전류가 증가한다. 전체적인 단락 용량 값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경감을 시킨다 그랬으니까 이거 하나만 볼게요. 그러면 자, 단락 용량 PS는 보통 어떻게 쓸 수 있다? 퍼센트 Z분의 100의 전기력 용량 P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값을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작게 하고 싶어요. 용량은 변함이 없다고 가져간다면 당연히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크게 하면 PS 값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전기나 변압기의 전적인 임피던스 값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작게 하면 용량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한다? 반드시 크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6번 답. 나머지 거 맞는 말이고요. 6번 답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장에 소모 전력이 100kW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부하의 역률이 0.6이라고 할 때 역률을 0.9로 계산하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를 단다고 했습니다. 약 몇 kVA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보통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계산할 때 이 값은 P 탄젠트 세타 1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쓸 수 있죠. 개선 전과 개선 후다라고 쓰는 거죠. 자, 이때 용량 다시 한번 보시면 P 탄젠트 세타 1은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때 세타 2는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2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P의 코사인 세타 1에 얘는 코사인으로 주어지게 되면 코사인 제곱 세타 1이 될 것이고요. 이 값은 코사인 세타 2가 될 것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 세타
2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0.6에서 0.9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렇게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얼마? 100kW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1은 0.6일 때, 뭐 요거는 여러분들 되게 많아셔도 되잖아요. 그죠? 0.6일 때 사인 얼마입니까? 0.8이 나온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2가 얼마로 계산됐다? 0.9로 계산됐다. 그럼 얘는 1-0.9의 제곱값이다. 이렇게 해서 나타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 계산기에 눌러보시면 얼마 나와요? 84.9. kV가 나온다. 약 얼마 나온다? 85kV짜리 된다. 즉 전력용 군에서는 85kV짜리 만들어 놓으면 된다라는 거겠죠. 7번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수차 중에 몇 미터짜리 15m 이하, 즉 전압차가 되겠네요. 아주 전압차가 되는데 이때 조력발전용으로 알맞은 거. 우리 그냥 이거 딴 거보다 조력발전용이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보통 뭐가 나와요? 튜플러 수차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8번 답은 일단 4번이 되는 거고요. 보통 펠톤 수차 같은 경우는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고낙차가 될 거고요. 보통 350m 이상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충동 수차를 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카플란이 있죠. 그죠? 카플란, 뭐 프란시스, 프로펠러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프란시스나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중낙차. 프란시스는 중낙차에 쓸 거고, 얘는 우리가 반동수차다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튜플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수차예요? 얘는 원통형 수차다. 그래서 튜플러는 외울 때 그냥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력 발전에 쓴다. 그래서 8번 답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는 거죠.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계통의 한 부분이 델타, 다른 한 부분은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Y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삼성변압기로 1차 측은 델타, 2차 측은 Y라고 했는데요. 이때 1차 측에 흐르는 영상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영상전류 보통 대표적인 애 누가 있어요? 제 3고주파에 대한 전류가 흐른다 생각을 해볼게요. 3고주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안에서 순환되면서 자연적으로 소멸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측에서 발생되는 영상전류는 선로 밖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로에서는 1차 측에서는 얼마가 된다? 반드시 0이 된다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 답은 몇 번이다? 답은 2번이다라고 체크하실 수 있는 거고요.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단기와 아크소어 원리가 바르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차단기의 종류에는 OCB, VCB, GCB, ABB, MBB, ACB 등이 있는데요. 1번 OCB 같은 경우는 유입변압기입니다. 즉 전류 분해가스의 흡부력에 의해서 차단하는 거 맞는 말이고요. 2번 VCB는 진공차단기잖아요. 공기 중에 냉각에 의한 아크소모 얘는 아닙니다. 그렇죠? 진공차단기는 고압의 진공을 이용한다. 그 진공에 의해서 소홀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즉 고진공 상태에서 아크를 소홀시킨다는 거죠. 그다음에 ABB는 압축 공기 후 하고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거고 MBB는 전자력을 이용한다. 맞는 얘기죠. 10번 답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다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번 답 2번이고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역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역률이 개선되면 나타나는 현상. 요 반대가 전부 다 역률 개선 효과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문제가 역률이 낮아지는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 나왔다는 얘기는 역률 개선 효과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전력 손실은 자, 전력 손실 PL이라는 건 3I 제곱의 R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겁니까? V 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 값의 무슨 값이에요? P 제곱의 R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이때
PL 값, 즉 전력 손실 값은 뭐에 비례하더라? 역률에 관계를 따진다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에 비례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역률이 개선됐다, 역률이 좋아졌다라는 경우는 손실값은 줄어든다. 즉 전력 손실은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역률이 떨어진다, 그럼 역률이 저하된다라고 하면 전력 손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증가가 되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역률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전력 손실은 증가한다. 그럼 얘는 일단 맞는 거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전압 강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전압 강화 2라는 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V분의 P에다가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탄젠트 세타라는 건 코사인 세타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잖아요. 그럼 역률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탄젠트 세타 값이 떨어질 것이고, 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체의 전압 강화 성분은 어떻게 감소되니까 전압 강화는 감소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 강화는 감소한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역률이 개선되지 않고 역률이 뭐 한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면 전압 강화는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전압 강화, 선로의 전압 강화 증가한다.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 볼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전기 요금 한번 가볼게요. 전기 요금. 자, 전기 요금은 기본적으로 어떤 값에 의해서 손실 값이 만약에 증가한다면,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역률이 좋아지면 손실값은 뭐 한다 그랬어요? 감소한다 그랬죠. 손실이 지금 감소한대요. 그럼 손실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효율은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효율이 좋아지니까 요금적인 측면으로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요금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전기 요금은 뭐 한다는 거예요? 감소. 줄어드니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률이 저하되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한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요금 역률은 증가한다. 그러면 일단 1번도 맞는 얘기. 그럼 3번, 2번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네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설비 용량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그죠? 설비 용량. 즉 설비 용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유효 전력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설비 용량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에 변압기가 kV짜리가 있습니다. 자, 이때 코사인 세타가 만약에 0.6이었는데 얘를 얼마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코사인 세타를 1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0.6일 때의 유효 전력분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얘는 60kW가 되는데 이때 1일 때는 얼마큼 쓰는 거예요? 100kW가 될 거고요. 자, 얘가 60kW일 때 무효분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80kVAR이 되는 거죠. 이때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져보시면 60에서 100으로 나타낸다. 60에서 100이 된다.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유효 전력이. 노란색을 쓰면 좀 헷갈리겠죠. 그죠? 자, 용량, 즉 역률이 개선되면 유효 전력 값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유효 전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설비 용량의 여유분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비 용량의 여유 증가. 자, 그러면 이 유효 전력이 증가했다는 애는 어떤 때 역률이 개선됐을 때, 그러면 역률이 떨어지면 유효 전력 값은 동일 용량에 대해서
감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1번도 몇 번이 답이 되는 겁니까? 유효 전력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된다. 11번 답 2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억하실 때 역률이 낮아지는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역률이 개선 효과가 뭐가 있는지 전력 손실이 감소되고 전압 강화 감소되고 전기요금 감소되고 설비 용량 여유분 증가하면서 즉 유효 전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1번 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22kV라고 그랬고요. 60Hz라고 그랬습니다. 1회선의 삼상 송전선에서 무브와 충전 전류는 약 몇 암페어냐라고 되어 있죠. 이때 송전선의 길이는 20km라고 그랬고요. 한 선에 1km, 이게 중요한 거네요. 한 선에 1km당 정전 용량은 0.5 마이크로페럿이다. 그러면 얘가 20km짜리니까 실제 정정 용량 C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곱하기 몇 짜리? 20짜리.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IC는 XC분의 2라고 표시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때 XC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2가 됩니다. 얘는 오메가 C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값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2파이 FC 2가 될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보셔야 될 건 2파이 FC까지는 적용을 했습니다. 이때 2라는 건 무슨 값인 거예요? 여기서는 상전압 값인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22kV짜리는 선간전압을 표시한 거니까 이것은 어떻게 표시한다? 루트 3의 V다. 이렇게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2파이 곱하기 몇 헤르츠? 60헤르츠. C값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즉 1km당 정전 용량이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몇 킬로미터 있대요? 20km 있다 그랬고요. 자, 여기서 얼마? 루트 3의 몇 볼트입니까? 22kV니까 22 곱하기 10의 3승 값이다.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 몇 번 답입니까? 47.9가 나오고요. 약 몇 암페어? 48암페어다라고 체크하실 수 있겠죠. 12번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삼상 송전 계통에서 송전 단전압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300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전피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했다. 발전기에 흐르는 단락전류는. 자, 여기서 단락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 앞단만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선 얘에 대한 문제는 어떤 걸로 풀어야 되느냐? 온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P점까지의 임피던스 Z는 일반적으로 R 플러스 J의 X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R 값은 뭐만 존재하는 거예요? 0.32만 있는 거죠? 그럼 0.32에 플러스 J에다가 자, X 값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2가 있고요. 두 번째 1.25가 있고요. 세 번째 1.75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임피던스는 0.2 플러스 0.32 플러스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5옴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뭘 구하라? 단락전류 구하라. Z분의 2가 될 것이다. 송전전압 3300V 값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선간전압이 될 것이니까 이때 이제 자, 이때 Z값은 크기값을 나타낼 거고요. 전압값 주어진 거는 선간전압이 주어진 거니까 Z분의 루트 3분의 V. 얘는 루트 3 Z분의 V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루트 3에 얘도 루트 씌워야 되는 거죠. 루트 얼마입니까? 0.32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V 값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300이라고 그랬죠. 그죠? 3,300 그러면 요거 계산기 눌러주시면 얼마 나온다는 겁니까? 얘는 380A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번은 몇 번? 답은 3번이다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자 정수가 A는 B, A하고 D는 0.8이라고 그랬고요. B는 J는 1.0이라고, J1.0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삼성 송전솔로에서 송전단 전압이 160kV로 인가할 때, 자, 중요한 포인트 잡읍시다. 무부하시. 자, 무부하라는 거는 수전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없단 얘기죠. 부하가 없단 얘기예요. 개방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I, R 값은 0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이 S는 A에 이 R 플러스 B에 I, R이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이 값은 없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무슨 값? 수전단 값이니까 이 R은 A분의 이 S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A 값이 얼마래요? 0.8이래요. 그 다음에 송전단 전압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160이라고 그랬죠? 160. 그럼 수전단의 전압값은 얼마가 뜨더라? 얘는 200kV가 뜨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4번 답 몇 번이 답이다? 답은 4번이다. 200kV. 자, 됐나요? 그 다음에 15번 가보겠습니다. 15번. 유도장애 방지책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전력선에서의 대책과 송신선의 대책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문제상에서는 전력선 측의 대책으로 뭐한 거?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도장애 방지하기 위해서 전력선 측의 대책과 통신선 측의 대책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전력선 측 대책, 즉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뭐를 크게 해줘라? 이격거리는 크게 해줘라. 그렇죠? 두 번째,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가 적은 접촉방법 뭐가 있습니까? 소리에이터 접촉방식을 쓴다거나 뭐예요? 고저항을 집어넣어줘라 이 말인 거죠. 자, 기본적으로 제약전류 값을 작게 해주면 저항값을 크게 해주면 된다는 거냐 기억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속하게 동작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고속 제페로 방식을 쓸 것이고 충분한 연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력선과 통신선은 가능한 한 무슨 교차? 직교 교차, 즉 자기적으로 결합을 최소화시키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직교 교차 시설을 해야 될 것이고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서는 뭘 설치한다? 반드시 차폐선을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선 측에서는 봤을 때 무슨 케이블을 채용한다? 연피 케이블, 즉 차폐 케이블을 채용할 것이고 중계 코일을 설치를 해서 설치하여서 병행 구간을 줄이면서 신호를 증폭시키거나 잡음을 제거시켜 주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요. 피레기를 우수한 피레기를 설치하고 통신선에 뭘 설치한다? 배류 코일, 즉 중화 코일을 설치해서 저주파성 유도전류를 어디다 대지로 방류시키게끔 만들어 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도장애 저감 측면 통신선 측과 그다음에 전련선 측 요거 잘 구별을 해서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전력선 측 대책은 첫 번째 차폐선을 설치한다. 맞는 말이죠. 차폐선 설치하라고 그랬고요. 고속도 차단기를 사용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중성점 전압을 가능한 높게 아닙니다. 가능한 한 얘는 낮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고요. 중성점 접지에 고저항을 넣어서 고저항을 넣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락전류를 뭐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15번 답 틀린 거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이 문제는 뭐 읽어보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보계전기에 요구되는 사항은 요구되는 특성이 아닌 것은 동작이 예민하고 오동작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장 개선 정확하게 선택 파악해야 되고 고장 상태를 식별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후비 보호 기능도 가져야 될 것이고 이 자체가 소비 전력이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경제적일 거니까 전기 안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6번 답 몇 번입니까? 예, 다른 건 송전을 막을 필요 없는 거. 동작을 느리게 한다. 동작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16번 답 몇 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따로 표로 작성을 해서 외우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해서 3선식, 4선식, 그다음에 3상 4선식에 대한 3상 4선식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자, 이게 뭐예요? 단상 2선식에 비해서 뭐다? 3상 3선식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P값을 비교할 때 단상 2선식의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V는
V-I1의 값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선식의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루트 3 V의 I3, 즉 삼상에 대한 전류값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어차피 V와 V가 약분되면서 얘를 I1은 뭐하고 똑같다? 루트 3의 I3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력 소식 한번 볼까요? PL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겁니까? 단상 이선식은 2I1의 제곱에 R1 값으로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삼선식의 경우는 3이 되겠죠. 3개니까, 그죠? 그럼 3 I3의 제곱에 R3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R3분의 R1 값으로 만들어 볼까요? R3분의 R1 값이다. 이렇게 나타나면 얘 넘어가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얘는 2의 I1의 제곱에 R1 위에는 3의 I3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차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일단 상수값만 따로 빼면 2분의 3 뺄 거고요. I1 이렇게 대입할 거란 얘기예요. 얘는 I1 대신에 루트 3 I3의 제곱, 얘는 I3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 어떻게 정리하실 수가 있냐면 얘는 2분의 3 나올 것이고 얘는 3의 I3의 제곱, 얘는 I3의 제곱이니까 두 개가 약분될 겁니다.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얘 얼마 나옵니까? 2분의 3에 곱하기 3분의 1 값이니까 얘는 얼마 나오는 거예요? 2분의 1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2분의 1. 그러면 R3분의 R1에 대한 정비는 2분의 1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할 거예요? 선로에서 중량을 따졌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선로의 중량은 전선의 자, 전선의 중량을 W라고 한다면 이때 W 값은 뭐하고 같냐면 시그마 곱하기 AL, 얘는 최적이 되겠죠, 그죠? 자, 이때 시그마 값을 도전율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비중, 무게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무게, 비중 값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전선의 저항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R은 로의 A분의 L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선의 중량과 저항 값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다? 거의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 비교를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단상 이선식과 삼선식에 대한 즉 단상 이선식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시게 되면 자, 단상 이선식 때의 중량과 단상 삼선식 때의 중량을 표시하게 되면 몇 가닥이에요? 얘는 두 가닥이니까 W21이 될 것이고 얘는 3W3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2분의 3에다가 자, 이 중량에 대한 값은 저항과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R3분의 R1 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써주시면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4분의 3배만큼 차이 되니까 몇 프로? 75%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단상 이선식을 기준으로 단상 이선식을 기준으로 단상 3선식의 경우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8분의 3이죠. 8분의 3. 그럼 8분의 3이면은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얘는 37.5%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3이 될 거니까 얘는 75%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 몇 프로? 얘는 3분의 1 값이 되니까 0.33, 즉 33.3%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값을 좀 기억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삼상 삼선식의 경우 몇 %가 되더라? 17번 답은 3번이 되더라.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GIS 관련된 문제입니다. GIS.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단기 또는 전력 퓨즈 이런 내용보다는 조금 비중이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중전기기 계통에서 전기 계통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기억을 해주셔도
됩니다. 보통 GIS는 가스 인슐레이션 스위치 기어라고 표시되는 거고 이걸 한꺼번에 모아하는 걸 서브스테이션이라는 표현해서 또 그것도 GIS가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GIS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S는 가스 절연 계획이라고 표현할 것이고 가장 큰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변전소의 부지를 축소시키고 고신뢰도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어떤 드럼통 같은 철제통 안에다가 모선, 차단기, 단로기, 변류기, 피레기 등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중요한 거 이 안에 채워지는 가스가 뭐가 된다? SF6 가스를 주입한다라는 거. 그래서 충전부가 대지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감전사고 예방을 통해서 위험성을 갖다가 위험성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심 지역에서도 변전소를 설치할 때 이런 GIS를 설치하면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뭐가 되는 거야? 전선 보이네 이게 아니라 얘는 뭐가 있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측면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GIS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밀폐형을 사용한다라는 거, 배기 소음이 없다라는 거. 항상 밀폐형, 진공 또는 차단시킨다, 전폐형이다 하면 반드시 어떤 문제하고 소음하고 연관됩니다. 소음이 확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컴팩트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소형화가 가능할 것이고 배송 제체를 갖다 뭐예요?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배송하기 때문에 설치 시간이나 공사 방법이 상당히 간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 설치 시 설치비나 장비비가 상당히 비싸질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사용하기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틀린 것, 아닌 것 고려했습니다. 내부 점검, 부품 교환이 번거롭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부 점검이나 부품 교환 안에 거 뜯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유지보수가 좀 불편할 수 있다. 근데 하나하나 뜯을 때 전체적으로 세트 모듈로 되기 때문에 그건 뜯어와서 수리하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안에 걸 보기에는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신뢰성이 향상되고 안정성이 높다. 맞는 말입니다. 장비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시설 방법 굉장히 편합니다. 반대가 된 거네요. 그죠? 장비는 고가지만 시설 방법은 복잡하다가 아니라 시설 방법은 이용하기가 편하다. 대기 재료를 이용한 것에 비해서 현저히 뭐 할 수 있다? 소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번 답 몇 번이 답이다? 3번 답. 요거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18번 답 3번입니다. 다음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9번 수용 설비에서 각각 어떤 값으로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을 갖다가 합성 최대 수요 전력으로 나눈 값은 뭐 요거는 딴 거 없습니다. 뭡니까? 합성 최대 수요 전력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각 개별 수용과의 최대 전력의 합을 나타내는 건 우리가 보통 부등률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부등률이다. 그래서 19번 답 이렇게 답 체크하면서 기억 하나 하셔야 되는 거고 한 가지 또 기억하실 거 부등률은 항상 값이 얼마다? 1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보다 크다. 답은 19번 답 3번이다라고 체크하시는 거고요.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자, 가공 송전솔로에서 단면적이 같은 경우 단도체와 비교했을 때 복도체.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복도체. 장점이 아닌 것 물어본 거죠. 자, 그럼 복도체 장점만 나열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안정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2번 공사비가 저렴하고 시행이 간편하다.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건 사실은 20번 문제는 다른 문제 안 읽어도 답이 되는 겁니다. 왜? 단도체 몇 가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닥. 얘는 기본이 몇 가닥이? 두 가닥 이상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시설하기가 편해요? 얘가 시설하기 편해요? 얘가 편해요? 당연히 얘가 훨씬 편한 거죠. 시송이 간편하겠냐? 아닙니다. 얘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요. 공사비 두 가닥 더 들어갑니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내용을 모르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내용. 복도체 개념만 알 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뭐가 있습니까? 표면의 전이 정지가 상승시키기 때문에 코레라 인기도 높아질 것이고 인덕턴스 L값 줄어들 것이고 전존량은 증가한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번 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력공학도 마찬가지네요. 우리 전기기기나 전자기학이나 마찬가지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쉬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좀 거의 1회 때 저희가 보고했던 문제보다 약간 좀 문제가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CBT는 책상마다 시험 일정마다 다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쉽고 어떤 부분은 어렵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항상 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도 읽어보시면 뭐 저는 쉬웠습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말 많은데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유형을 통해서 각각 분석하시고 아 이런 문제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 아 이렇게 나왔었구나라는 거 분석을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